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살 유연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 특징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가족들 중 한 명과 마주하다가 반전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소름이 끼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들은 남편이나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항상 양보하고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싸우거나 다투는 걸 정말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녔었는데요. 저희 애들도 남편을 많이 닮았어요. 첫째 딸은 장녀라 그런지 외모도 닮았고 둘째 아들은 아무래도 남자라서 그런지 성격도 남편 쪽이라 나란히 걸어 다니면 남편 셋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좋았고 애들이 남편을 닮아서 좋았는데요. 저희 남편은 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남편이랑 같은 회사를 1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 사람들도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내 커플이었죠. 회사 사람들도 남편이랑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진성 씨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잘 됐다고 그랬거든요. 게다가 남편 정도면 능력도 괜찮으니까 꽉 잡으라고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전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 칭찬을 하며 야단을 피워도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엔 제 남친이었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모가 남편 칭찬을 할 때는 어쩐지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만 모였다 하면 시모가 우리 아들 연봉이 괜찮다,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날도 어머님이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어머니를 도와주겠다고 부엌에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시모한테 아침밥을 차려주겠다고 하길래 시모가 한번 해보라고 하고 부엌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더니 프라이팬도 꺼내고 나름 진지하게 준비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속으로 우리 아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계란을 깨는데 한 개, 두 개 깨다가 결국 계란 6개를 전부 프라이팬 옆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결국 계란들이 전부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서 너무 웃겼다면서 시모가 깔깔깔 웃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어릴 적에 남편이 그랬다니까 귀여워서 웃었는데요. 이 뒤에 시모가 슬며시 저를 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이,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그때 우리 진성이가 갑자기 엄마 계란이 막 도망가 이러면서 울먹거리더라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런데 시모가 손버릇이 좀 안 좋거든요. 웃을 때 옆 사람을 퍽퍽 치면서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모가 딱 그렇게 하는데 유독 저한테 그럴 때는 감정이 실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이랬었거든요. 어머님, 아파요. 웃기셔서 무심코 이러시는 거 알고 있는데 어머님 손이 너무 매우시네. 근데 어머님이 매번 이렇게 저를 치시더라고요. 얘 이게 뭐가 아프냐. 젊은 애가 엄살이 심하네.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때리는 줄 알겠다. 내가 진짜 힘줘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웃다가 치는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어머님께서 웃으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매번 저를 칠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어머님이 조금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이랑 대화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좀 움찔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참 별걸 다 신경 쓰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그냥 다 웃어 넘겼어. 우리 시어머니도 나한테 이랬었는데 나는 이런 걸로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에휴, 알겠다, 알겠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그래, 내가 조심할게. 시모가 분명히 웃을 때 저를 안 치겠다고 했는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서 그럴까요? 또 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손을 휘두르실 때마다 슬쩍 피했었죠.
그런데 굳이 한 손으로 저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저를 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제 팔을 치시면서 집이 떠나가라 정신없이 웃으셨어요. 남편이 그때 이런 식으로 제지했었는데요. 엄마, 그만 좀 해. 그러다 우리 와이프 팔 없어지겠다. 엄마도 와이프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싫다잖아. 예.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쳤다고 그래. 술도 한두 잔 들어가서 그랬나 보다. 아, 나 그래도 울 며느리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시모가 이러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 당시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나시나 반팔티에 항상 여름용 가디건을 걸치고 있거든요. 몇 분 뒤에도 팔 한쪽이 얼어라고 건들면 아픈 것 같길래 가디건 한쪽을 휙 걷어서 봤어요. 그런데 제 팔이 시퍼렇게 물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대놓고 말해버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치셔서 팔이 이렇게 됐다? 어머님이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 건 아는데, 이젠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 엄마, 이것 좀 봐. 이렇게 될 정도로 치면 어떡해. 와이프가 아프다고 했잖아. 우리 집사람이 살이 연약해도 이건 좀 아니지. 어머, 아팠어? 아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웃겨서 이리 세게 때렸을 줄은 몰랐네. 미연아, 집에 연고 있지 않냐? 얼른 가서 가져와라. 이러면서 옆에 있던 막내 시누이 허벅지를 찰싹 치시는 거예요. 시누이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급상자에 있던 연고를 꺼내서 줬죠. 사과도 성의 없이 하고 연고만 손에 쥐어준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무슨 샌드백도 아니고 왜 저럿이나 속으로 툴툴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연고를 대신 받아서 발라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면서 이런 속 편한 소리만 해대고 있었어요. 여보야, 엄마가 힘 조절이 잘 안 되나 봐. 당신 좋아해서 그래. 엄마 술 깨면 내가 그러지 말라고 또 말해둘게. 여보, 좋아서 그러시는 거 알겠는데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 어머님께서 진심으로 미안해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웃고 넘기려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더 속상하다고. 에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다음엔 엄마 옆에 앉지 말고 다른 데 앉으면 되잖아.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위로하려는 건 알겠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남편이 항상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울 엄마니까 내가 잘 안다. 울 엄마가 의도적으로 한 짓이 아니라고 편을 들면서 또 저를 챙겨줬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남편도 모르는 것이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요? 일단 저희 회사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 남편이 착실하다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남편이 지각 한 번 해본 적 없고 대표님이 무슨 말만 꺼내면 뭐든 메모해 놨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말해놓고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을 남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좋아하셨죠. 남편이 꼼꼼하게 일을 하고 알아서 척척 처리하니까 남편을 완전 신뢰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을 부르고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남편에게 의견을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뽑을 때도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곤 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인사팀이 아니다 보니 대표님이 남편 의견을 참고만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랑 같이 출근해서 보니까 신우가 빈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 신우한테 여긴 웬일이냐, 설마 곧 새로 들어온다는 경력직이 신우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신우가 맞대요. 입사한 게 맞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신우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도 놀라서 신우한테 진짜로 붙었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니까 신우가 남편한테 뭐라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남편을 아무도 없는 탕비실 쪽으로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 당시에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랬었는데요. 대표님이 인사팀 경력직을 새로 뽑고 싶어 하는데 이력서 들어온 게 전부 다 마음에 안 드신대. 안 그래도 내 동생이 회사 그만두고 쉬고 있잖아.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일 잘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둔 거라서 우리 동생 이야기를 했었지. 대표님이 생각해보겠다고 하길래 애 둘러서 거절하는 줄 알았어.
아가씨가 당신한테 연락도 안 해줬어? 우리가 다니는 회사 붙었다고 이야기해줬을 거 아니야. 아니 미연이가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고 싶어서 일부러 말 안 한 거래. 아가씨가 들어온 게 불만인 건 아닌데 회사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긴 한다. 우리가 꽂아준 줄 알 거 아니야. 일단은 아가씨한테도 우리 가족인 거 티내지 말라고 하자. 알겠지? 남편이 알겠다고 하자마자 신우를 따로 불러서 회사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서로 남인 것처럼 지내자고 했어요. 그 뒤로 행동을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신우한테 철저하게 존댓말을 하고 미연 씨 하면서 친한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우리 회사 곳곳이 시댁 식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철부지 막내 신우이부터 시사촌 서방님, 시사촌 신우이, 심지어 당수까지 지게차 기사님으로 채워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수까지 회사에 고용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중인 남편을 비상구 계단 쪽으로 끌고 가서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기도 했어요. 여보, 당수가 어르신까지 입사하게 됐다는 말 들었어? 또 당신이 대표님한테 추천한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자꾸 이렇게 우리 식구들 입사시키면 뒤에서 말 나온다니까. 내가 추천 안 했어.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온다고 그래. 우리만 조심하면 되잖아. 우리가 철저하게 존댓말하고 서로 깍듯하게 대하고 있어서 아무도 몰라. 이러다가 전부 다 들키면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 몰라? 내 생각엔 이거 100% 아는 사람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 봐. 대표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래. 아휴 참, 아무리 당신을 믿는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당신은 우리 집 식구들이 입사한 게 싫어? 같은 회사 다니게 된 게 불편한 거야? 아직 들키기도 전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는 걱정이 돼서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여기 회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기척이 들리길래 바로 입을 다물었죠. 문틈으로 신우 얼굴이 빼꼼 튀어나오더니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시댁 식구들이 입사하게 돼서 불편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사무실로 돌아갔었는데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회사 실세가 되어버렸어요. 다들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는 입맛대로 각색해서 시모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시모가 있길래 깜짝 놀라서 말도 없이 웬일이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시댁 식구들한테 다 들었다고 하시면서 저를 엄청 잡으시는 거예요. 너 아주버님이 입사한 게 불편하다고 뭐라고 했다며? 게다가 우리 집 식구들이 입사한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추천해서 입사하게 된 건데 돈 찔러줘서 부정청탁한 것처럼 소문내서 전부 다 내쫓을 거라며.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이 전부 다 시댁 식구들이니까 나중에 말이 나올까 봐 불안하다고 했지. 부정청탁을 했다는 둥 내쫓을 거라는 둥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식구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며느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음흉하네. 내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댁 식구들 엿먹일까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님 아니라니까요. 저도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왜 식구들 말은 다 믿어주시고 제 말은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그랬겠어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끝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말대로 며느리니까 믿어보겠다고 하고 가셨는데요. 그러면서 시모가 전화로 종종 저한테 돈을 요구하셨어요. 처음엔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하면서 저희 남편 몰래 돈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셔야 빌려드릴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시모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친척이 다단계에 투자해보라고 하길래 돈을 넣었다가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보게 됐어.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욕먹을 게 뻔하잖아.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한 게 너무 창피하니까 비밀로 좀 해주라. 어? 시모가 워낙 간절하게 말하기도 했었고
울먹거리시길래 안쓰러운 마음에 돈을 빌려드렸고 약속대로 남편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또 돈을 빌려달래요. 제가 이번엔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다단계 사기 당한 것 때문에 고향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아이 그 돈을 당장 갚아야 해.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더라. 아들한테 들키면 끝장인데 어쩜 좋냐. 무서우니까 며느리니까 제발 좀 도와줘라. 시모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길래 거짓말은 아니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꾸했었죠. 어머님, 마지막이에요? 이 이상은 못 빌려드려요. 저는 지금 제 비상금 털어서 빌려드리고 있는 거라 여기서 더 빌려드리면 남편한테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러면서 결국 어머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드렸죠. 이런 식으로 돈을 몇 번 줬는데 한 푼도 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 뒤에 또 유명하다는 건강보조제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전보다 더 큰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건강보조제는 왜 대량으로 사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사업을 해보려고 했대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시려는 거냐고 질문하니까 어머님이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다단계더라고요. 다단계 사기 당하셨다고 해놓고 또 다단계를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얼척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못 빌려드린다, 빌려드리려면 남편한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때 알겠다고 한 다음에 전화를 끊으시길래 앞으로 돈 이야기는 안 꺼내실 줄 알았거든요. 퇴근 후에 집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여기 왜 계시냐, 현관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시모가 남편한테 반찬 가져다 줄 테니까 알려달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었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시모 손에 제 통장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은 왜 들고 계시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돈도 있으면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네가 돈 있는데 나한테 빌려주기 싫어서 없다고 둘러댄 것 같더라고. 내가 이 돈은 가져갈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이런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어머님,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딸 대학 들어갈 때 주려고 했던 돈이라고요. 제가 진짜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은 돈인데 말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애가 아직 8살인데 한참 멀었구만. 뭔 소리야. 무슨 대학 타령이야. 시애미가 힘들다는데 좀 쓰자. 의리가 남도 아니고 너야말로 이러는 게 어딨니? 아니요, 절대 못 가져가요. 어머님이 이거 가져가시면 남편이 알 수밖에 없다고요. 저 혼자 모은 돈도 아닌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깨갱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자기가 돈을 빌리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가 결국 통장을 툭 하고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너 아들한테 말하기만 해봐라. 네가 식구들을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범죄자 취급해서 해고시키게 할 거라고 한 거 내가 아들한테 폭로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막말을 퍼부은 다음에 어머님이 휙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우리 첫째 딸 대학 등록금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한테는 돈 달라고 죽어도 말 못하면서 저한테만 이러시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사실 남편한테 시모가 한 짓을 전부 다 말해버릴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장기 출장을 이미 가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어쩌다 겨우 전화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너무 정신없어 보이는 거예요. 타지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남편한테 징징거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요. 남편한테 하소연하기도 전에 뭔 일이 터지겠다 싶었는데 말이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고요?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갔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장기 출장을 간 회사가 담당하는 물류센터에서 큰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대형 화물 트럭이 물류센터의 주요 설비를 부셔버려서 배송 일정이 크게 지연되었대요. 그래서 이걸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해 남편이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외근으로 현장에 급히 투입된 건데요.
이런 이유로 남편이 야근까지 하게 되는 바람에 또다시 대화를 미루게 됐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회사 일 말고도 부업으로 가끔 외주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바빠졌는데 이번에 하게 된 외주가 대박이 난 거예요. 건당 금액 말고도 인센티브가 꽤 들어와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동안 시모 때문에 엄마 용돈을 제대로 못 챙겨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시모 몰래 엄마한테 200만 원을 보내주려고 했죠. 그 전에 이걸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저도 몰래 엄마한테 전달해 주기로 했어요. 남편하고 상의를 안 한 이유는 바로 제 비상금을 다 털어서 어머님한테 빌려드렸으니까요. 심지어 어머님이 돈 빌린 거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어서 비밀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갚을 생각을 안 해서 용돈 드렸다고 생각하고 안 받으려고요. 이런 이유로 남편 몰래 엄마한테 200만 원을 드린 건데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당시가 회사 점심시간이었는데요. 말도 없이 엄마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다음에 비상구 계단에서 전화를 걸었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번에 한 외주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받았다. 200만 원 송금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죠. 바로 그때 갑자기 문이 빼꼼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뒤를 돌아봤는데 신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우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스피커폰으로요. 신우가 뜬금없이 이러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엄마한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시사촌 서방님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신우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핸드폰 스피커에서 시사촌 서방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새언니한테 들었는데 외주로 번 돈을 사돈 어른한테 송금했대요. 무려 200만 원이나 송금했다고 하던데요. 우리 엄마는 힘들었는데도 우리한테 민폐 끼치기 싫다고 계속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겨우 돈 빌려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새언니는 힘들든 말든 자기 엄마만 챙길 건가 봐요. 뭐라고? 200만 원을 자기 엄마한테 보냈다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시어머니가 돈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돈 없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자기 엄마한테는 200만 원을 그냥 줬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다 들었다니까요. 이걸 엄마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하려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뭐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엄마가 어려우시다고 할 때마다 거절하더니. 아니 제가 언제 거절했다고 그래요. 저 딱 한 번 거절했어요. 어머님이 돈을 안 갖고 무작정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다 빌려줘요? 그래요. 다들 오라고 해요. 어디 한번 이야기나 해보게요. 신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식으로 반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지들끼리 보란 듯이 속닥거리더니 이 뒤로도 시사촌 시누이, 심지어 당수까지 전부 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는 곧 있으면 식구들이 온다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 뒤로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모였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가로막고 한 명씩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럼 쓰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면 쓰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회사에서 전부 내쫓으려고 한다면서 뒤에서 그런 꿍꿍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요. 회사 사람들이 저희가 가족이라 꽂아준 거라고 오해를 살까봐 걱정을 한 거지. 내쫓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어머? 우리가 전부 다 직접 들은 말인데 네가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식구들이 회사에 하나둘씩 들어온 게 신경 쓰이고 꼴 보기 싫다며. 그래서 잘리게끔 조치를 취할 거라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일 때문에 마주칠 때마다 성 긋고 불편해했던 건 뭔데?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존댓말하고 깍듯하게 대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랬다고요. 거짓말 치고 자빠졌네.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지. 네가 우리 가족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사할 것 같아. 어디 한번 대표님한테 일러봐.
대표님도 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만약 너 때문에 우리가 불려가거나 찍히기라도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지금 어머님 때문에 화내시는 건 핑계시죠? 저 때문에 회사 잘릴까 봐 이때다 싶어서 우르르 몰려와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불안해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니죠? 아이,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가 듣고 본 게 있는데 널 어떻게 믿겠냐고. 네가 하는 꼴을 들어보니까 네 친정만 생각하고 우리는 뒷전인 것 같더라. 그게 아니면 뒤에서 우리를 비웃고 욕하면서 호시탐탐 잘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사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지는 말았어야지. 가족들이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건데 왜 그랬냐 따지고 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요. 엄마가 괜히 그런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엄마한테 바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따끔하게 말을 좀 해야지 새언니가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다들 이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자기네들 말만 실컷 쏟아내고 가버리길래 어쩔 수 없이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소란이 있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 시모한테 그대로 일러 바친 것 같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날이 남편이 외근 갔을 때였거든요. 일단 일은 해야 하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바깥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며느리를 찾으러 왔다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져서 설마 했죠. 그런데 잠시 후에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제 뺨을 갈기셨어요. 시모가 원래 손버릇이 나쁘다고 했지만 시모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손을 휘두를 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순간 벙쪄 있으니까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급할 때는 안 도와줬으면서 네 엄마한테 200만 원이나 턱턱 줘. 내 인연? 도대체 네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길래 이러는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니까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시댁 식구들을 포함한 모든 직장 동료들이 시모랑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제가 겨우 입을 떼서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서 돈 이야기를 하다뇨. 어머님이 돈도 전부 다 안 갚았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돈을 계속 빌리려고 하셨잖아요. 네 엄마한테는 이유 없이 돈을 주면서 나한테는 이유를 따지는 거냐? 나는 네 낳아준 부모도 아니고 뭐 남이라서 이러는 거야? 그동안 어머님께 돈을 여러 번 빌려드리기도 했고 제 비상금도 다 털어서 드렸어요. 저는 어머님이 정말 힘든 상황인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빌려드렸다가는 저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선을 그은 건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용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뭐? 용돈? 그럼 푼돈으로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잖아. 내가 뭐 너한테 구라라도 치면서 돈 빌려달라고 했어? 내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빌려달라고 한 거잖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사업도 해봤던 건데 나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 어머님 그만하세요. 여기는 회사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처럼 엄마한테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 지금 네가 친정 식구만 중요하다 이거지. 나나 우리 집안 식구들은 가족 같지도 않나 보네. 그러니까 부정청탁이니 뭐니 하면서 회사에서 쫓아낼 거라고 했겠지. 어머님 제가 그런 적 없다니까요. 이렇게 저를 몰아붙이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참고 넘겼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다고요. 네가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게.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씨부리는 거야?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별말을 다 하네. 남편한테 전부 다 말해버리겠다고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 돈도 빌려드리고 남편한테 말도 안 했는데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제 입장을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 뭘 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 같은 걸 우리 집안에 들인 게 잘못이었어. 처음부터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어머님, 저도 이런 집안에 시집 온 게 너무 후회돼요. 어머님이 다단계 사기당했다고 해서 돈 빌려주고 친구분한테 빌린 돈도 갚아줬는데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네? 어머님이 말씀해 보세요. 뭐가 어쩌고 저째? 이게 시애미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아주 갑질을 해대네. 누가 보면 네가 억대를 빌려준 줄 알겠다. 고작 그런 푼돈 가지고 기어오르려고 하냐? 오냐? 이참에 네 정신 차리게 해줄게. 며느리 네가 뭘 잘못했는지 두고두고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니까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고. 시모가 이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놓으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제 뒷덜미까지 잡으시면서 절 때리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표실에서 누군가 나오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모도 그 목소리를 듣고 멈칫했었거든요. 제가 시모한테 뒷덜미를 잡힌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실루엣이 보였다가 신발이 딱 보이는데 설마 싶었죠.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저희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시모가 놀랐는지 제 뒷덜미를 붙잡은 채로 가만히 있다가 엄마인 걸 알아차리고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부인이 왜 여기 있어? 딸년 잘 봐달라고 아부라도 떨러온 거야 뭐야? 아니면 딸년 말 듣고 우리 집 식구들 전부 다 잘라버리라고 말이라도 하러 왔나? 시모가 이러던 와중 엄마 뒤로 대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고개를 몇 번 까딱이며 뭐라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엄마한테 회사를 인수합병할 거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대표를 본 순간 대표가 왜 저러는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모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부인 왜 여기에 있냐고 묻는 소리 안 들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내가 사기를 당해서 힘든 상황이라 며느리 요것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근데 그때 나한테 돈이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딸년이 사부인한테 200만 원을 줬다며. 대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나는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딸년한테 200만 원 용돈 받으니까 줬수? 시모가 이러는데 엄마가 흥분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더라고요. 고고하게 난동을 피우는 시모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대표가 대신 나서서 시모한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연정 씨 시어머니고 진성 씨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이러시는 건가요? 대표님, 저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저도 지금 막 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연정 씨, 그러니까 따님분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저희 엄마를 대표님이라고 부른 건가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과 함께 어리둥절한 느낌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데 시모가 말을 막 더듬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대표님? 이 사람이 대표라고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사부인이 대표라니 도대체 어디 대표인데요? 바로 그때 제 뒤쪽으로 무슨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저희 남편이 마침 외근을 갔다가 돌아왔나 봐요. 계속 거기 서 있었는지 남편이 입을 떡 벌리고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우리 애들 엄마 때린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는 가만히 있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와서 뒷북치지 말라고. 내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도 네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면서 자기 친정에 200만 원을 보냈다잖아.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겠니? 난 지금 사부인이 왜 대표인지 들어야겠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며느리한테 들어라.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엄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왜 친정에 그렇게 큰 돈을 보냈어? 200만 원이 어디서 났길래 그래? 그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 보냈다. 내가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준 이유는 나도 내 비상금 어머님한테 다 빌려드렸으니까 말 안 한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갚을 생각을 안 해서 용돈 드렸다고 생각하고 안 받으려고 했다고.
이런 이유로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있어서 당신이랑 상의도 안 하고 드렸다. 왜? 그러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왜 말 안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난 것도 우리가 얘기했으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잖아. 나도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서. 여보, 당신이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머님 본 모습이 원래 저런 거야. 내가 방금 맞고 막말 들은 거 다 봤지. 나는 어머님께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렸는데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때리시잖아.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시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저는 엄마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시댁 식구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걸 일러 바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것 봐. 엄마한테 말 못했는데 나 이러고 산다니까? 돈 빌려주고 시댁 식구들을 취직시켜줬는데도 이런 취급받고 있다고. 이거 안 되겠네. 대표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해도 그렇지. 회사 운영을 이렇게 운영하면 쓰겠어요? 엄마가 이러니까 대표님이 진땀을 흘리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대표님이랑 무슨 사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규모가 큰 물류회사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회사 대표인데 딸인 제가 놀라고 있고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 모르고 있을 수가 있냐고요? 제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조금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본인 사업에 관심 두지 말라고 해서 깊게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 됐는데 엄마가 명목상 대표는 아니고 주요 파트너로서 회사를 뒤에서 경영을 하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자로 참여했었지만 그러다가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았대요. 만약에 엄마가 명목상 대표로 나섰다면 법적, 재정적 책임이 따르니까 대외적으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회사의 운영을 조율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이 회사를 온 이유까지 이야기해줬는데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온 거래요. 그래서인지 엄마가 이 뒤에 우리 회사 대표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어떻게 한 회사에 가족이 이렇게 한꺼번에 합격해서 나뉠 수가 있죠? 완전히 인수하기 전에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전수조사를 해야겠네요. 인수합병이 될 정도로 상황이 엉망이다 보니까 회사 직원들한테 전적으로 업무를 맡긴 뒤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사할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말한 뒤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밖으로 나갔는데요. 시모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나 봐요. 시댁 식구들 얼굴이 전부 다 아주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10여 분 뒤에 대표님께서 전화를 끝내고 돌아왔는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화를 하고 온 쪽이 변호사였나 봐요. 대표님이 변호사를 통해 시댁 식구들을 조사하겠다고 했었거든요. 회사 측 변호사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의 불공정한 채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거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라고 했대요. 인수합병 후에도 회사 내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사 절차를 강화할 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댁 식구들한테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을 할 거라고 한 거죠. 시댁 식구들이 그 말을 듣고 일제히 대표님과 엄마, 그리고 제 바짓가랑이에 매달려서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세연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세연이가 하는 말 듣고 엄마 앞에서 부정청탁으로 찌를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낄낄댔는데 안 그래도 엄마가 세연이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엄마 말에 맞장구 치면서 세연이가 우리를 내쫓을 거라는 둥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그런 개소리를 짓거렸던 거구나.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 왜 그랬니? 어머님한테 예쁨 받고 시댁 식구들이랑 똘똘 뭉치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세연이가 뭐라도 되는 양 식구들을 막 취직시키면 안 된다 조심해야 한다면서 눈치를 주니까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새언니는 이미 이 회사에 오래 다녔어서 터줏대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니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제발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아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오해를 했어. 우리를 내쫓을 거라는 것도 그리고 친족만 챙긴다고 생각한 것도 전부 다 미안해. 그러면 왜 그때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전부 다 모여서 나를 몰아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미우셨어요? 아이, 우리가 알아서 취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신세질 정도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나 봐.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 너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 아유, 나도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때는 내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워낙 오랫동안 무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거든. 이제야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 시댁 식구들 모두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과를 했지만 당연히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상처는 그만큼 컸으니까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면서 뭐라 했었거든요. 제가 시댁 식구들을 믿고 도와줬던 만큼 여러분도 저를 믿어줬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 살자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이 일의 모든 원흉인 신우가 타겟이 됐었는데요.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연정이가 쫓아낼 거라는 헛소문을 퍼뜨린 얘 잘못이지. 네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제 농담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요? 어르신들이 다 같이 나서서 몰아붙였으면서 왜 이제 와서 저한테만 책임을 떠넘기세요? 네가 괜한 소리를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문제였지만 네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어머, 웃겨. 결국엔 다 같이 몰아붙였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네요. 제가 시작했지만 전부 다 같이 동조했으니까 이 사태가 온 거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전 농담을 한 말이었잖아요. 웃으면서 농담조를 이야기했는데 고깝게 들은 식구들 잘못이지. 왜 저한테만 그래요? 신우가 이러니까 다들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시모가 엄마한테 매달려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부인,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조사라니. 우리 애들이 오해를 한 것뿐인데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것처럼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부인이 저희 딸한테 손찌검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딸이 돈 문제 때문에 뺨까지 맞으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네요.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는 제 딸이 하는 말만 듣고 오해를 하고 있었고 게다가 돈도 안 빌려줬어가지고. 사부인이 힘들다고 저희 딸이 험한 꼴을 봐야 하나요? 저희 딸에게 손을 휘두르실 필요가 있었냐고요? 돈을 빌려달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때리고 모욕하는 건 다른 문제죠.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사돈 쪽 식구들이 우리 딸 험담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그때 깜짝 놀라서 시댁 식구들을 향해 진짜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신우가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잘리기 전에 저를 내보내려고 대표님께 면담 요청을 했었다고 답하더라고요. 이 뒤에 시모가 몇 번이고 사과를 하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렸죠. 지금 어머님께서 하시는 이 말들을 단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사과는 그만하세요. 저 어머님 사과 받아줄 생각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말 나를 이렇게 내칠 생각이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사과도 안 받아주고 이럴 게야. 아휴, 아들아, 너라도 엄마 편에 들어줘야지. 지금 다들 나를 몰아세우고 있잖니. 엄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 전부 다 인생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 그러니까 왜 나 몰래 내 마누라한테 그랬어? 상황 회피하려고 억지로 사과하지 말고 정말로 뉘우친 다음에 연정이한테 사과해.
시모가 계속 무대뽀로 사과를 해대니까 대표님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나갔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회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시댁 식구들이 부당하게 채용된 게 명확히 밝혀지게 됐어요. 이 일로 인해 회사의 내부 감사팀이 개입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감사 결과 신우는 남편의 추천으로 인사팀에 오게 되긴 했지만 이후로는 신우가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회사 감사팀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회사 측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 회사의 손실과 이미지를 훼손시킨 책임을 물어 시댁 식구들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어요. 이 뒤로 시댁 식구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회사의 청탁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조사를 받을 처지가 되었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회사에 부정하게 입사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진 건데요. 결국 시댁 식구들이 거금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한 짓이 전부 다 드러나고 된통당한 뒤로 남편이 저한테 더 잘해주고 있어요. 남편이 예전에는 시모와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날 이후로는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됐는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식구들이 당신한테 그런 짓을 했었는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저한테 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손절을 한 건 기본이었고요. 그동안 제가 고생했다면서 집안일과 육아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말이면 직접 장을 보고 집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했죠. 게다가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저를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까지 준비해 주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돌아와 보니 거실에 꽃다발과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 놓여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마음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제게 고마워하고 제 곁을 든든하게 버텨주니 마음이 점차 안정됐는데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함께라면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시댁 없는 삶을 살게 돼서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건데요. 만일 누군가가 나를 이유도 없이 싫어하게 됐다면 그 이유를 만들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를 싫어하는 시댁 식구들한테 싫어하는 이유를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저처럼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